우리는 코스닥 기업에 그런 기업을 발굴하고 선점해서 투자했을 때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씨앗인베스트 빅토리 박상배입니다. 자, 주식시장 생존 조건의 저번을 이어서 한번 해보겠는데요. 모건 스탠리는 비관, 골드만은 낙관, 월가도 헷갈리는 미증시입니다. 이제 모건 스탠리는 뭐라고 이야기하냐? 증시의 호황이 끝났다. 골드만삭스는 하락 우려가 과도하다. 이게 평병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보면 S&P 지수가 코로나 이후에도 계속 올랐고 나스닥 종합지수도 이렇게 계속 올랐습니다. 근데 이것만 보면 안 되고요. 여기서 더 가야 될 게 뭐냐면 2008년도라는 거죠. 2008년도 서브프라임 때 이후에 무려 2008년도부터 따지면은 무려 횟수로 13년을 상승하는 엄청난 그레이트 파동이 미증시는 일어났습니다. 미증시가 이렇게 14년에 상승 올 수 있던 건 뭐냐면 3차 산업, 4차 산업의 주도권을 미국이 놓치지 않으려고 노력했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 기업들이 그런 것들을 치고 나갈 수 있게 문을 열어줬고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서 일경이 넘는 기업들이 나왔다는 거죠. 여러분들 일경이라는 기업이면 어느 정도냐면요. 대한민국 거래소 코스닥을 다 합쳐도 안 되는 거예요. 대박 아닙니까? 우리나라 2,500개 기업을 시총을 다 합쳐도 그 일경이라는 기업을 넘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런 기업들을 10개만 갖추고 있어도 10개 나라의 국력과 같다.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왜 미 증시가 이렇게 그레이트 파동이 올 수밖에 없었던 것은 기업에서 천문학적인 부가가치를 발생시키는 그런 열매 기업들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미 증시가 S&P 500이나 그리고 또 나스닥 종합에서 선도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헬스케어 대표주 투자 올해 24% 올랐다. 여기에서 우리는 약간 힌트를 좀 얻어야 되죠. 헬스케어 ETF는 최대로 1998 상장에 자산 42조 원이 됐다. 그래서 보면 여기에서 헬스케어 셀렉트 섹터의 ETF에서 연초 이후 수익률이 24.6%로 수익이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여기 보면 하이자, 로슈 뭐 등등등 유나이티드 헬스그룹 이런 종목들이 편입되어 있고요. 그래서 앞으로 대한민국도 결국 헬스케어, 이 헬스케어 종목 중에서 우리도 선도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알고 저희는 디지털 헬스케어 종목에 씨를 뿌리고 있죠. 맞나요? 제가 반드시 앞으로 이쪽 디지털 헬스케어 관련된 핵심 4인방 이 기업들을 잘 모아가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 기업들이 여러분의 50억, 100억 부자를 만드는데 중요한 천병 역할을 할 겁니다. 그래서 시간이 될 때마다 한 주, 두 주, 10주를 모아가시고 하는 게 좋습니다. 저는 늘 제일 싫어하는 게 뭐죠, 여러분? 늘 이럴 때 관심은 안 보이고 이렇게 해서 급등할 때, 이렇게 급등할 때 쫓아가는 거. 이렇게 급등할 때 쫓아가면요, 결국은요, 세력들이 롤링할 때, 언더슈팅할 때 견디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평균 매입 단가가 이쪽에서 A라는 지역에서 매수한 사람은요, 설사 세력들이 B, C 구간에서 일시적으로 하락을 시켜도 결국은 매수 단가에서 우위이기 때문에 심리적으로 안정성이 있다는 거죠. 이해되셨나요? 다시 한번 이 아래쪽에서 저렴한 가격으로 매수를 했던 사람들은요. 주가가 이렇게 상승하는 구간일 때 추격 매수하는 마음을 내려놓을 수 있고 설사 여기서 매도는 안 했더라도 밀렸을 때 A보다는 B보다는 A가 훨씬 더 가격이 이기고 그리고 이렇게 올라가다가 다시 이렇게 내려와도 이 A에서 매집한 사람은 여전히 수익이기 때문에 안정적인 마음으로 끌고 갈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모두가 좋아하지 않는 공포에 사는 것에 관심이 많다. 그리고 박스권일 때 이런 구간일 때 우리는 사는 게 중요하고 그리고 미국 증시나 유럽 증시에서 어떤 업종의 섹터가 선도했다면 결국 우리 대한민국도 그 섹터에서 영향을 받게 될 것이다. 즉 향후 미국 시장의 헬스케어가 이렇게 성장했듯 대한민국의 헬스케어도 신흥국 중심의 대만, 중국, 한국, 싱가포르, 홍콩 이런 곳으로 밀물이 들어오기 시작하면 자산의 밀물이 들어오기 시작하면 결국은 이쪽에 천문학적인 돈들이 들어와서 우리가 투자한 분야의 종목들이 품절이 일어날 것이다.
무슨 표현인지 이해됐죠? 지금 원자재 폭등은요, 앞으로 그 기술을 개발한 기업들의 미래 폭등을 암시하는 거다. 자, 중요한 표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분야에 품귀가 먼저 일어나면, 자, 밀가루 가격이 밀가루를 구하기 힘든다는 이야기는 결국은 앞으로 이 밀가루를 선점했던 세력이 있겠죠. 매집. 이것들을 잘 저장했던 세력들한테는 천문학적인 이득이 발생될 수 있다. 원자재 폭등을 통해서 원자재를 잘 보게 되면 원자재 폭등은 곧 부가가치를 만드는 기업, 그 원자재를 가지고 부가가치를 만든 기업, 독점력을 갖고 있는 기업들의 기회를 증가시키게 될 것이다. 왜요? 그동안에 가격 인상 명분이 가격을 인상하는 명분이 없다가 원자재 급등을 핑계로 원자재가 예를 들어서 10원이 올랐다. 그러면은 가격은 14원을 붙일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원자재 가격이 10원인데요. 사실은 기업들은요, 대량 구매를 통해서 시중에 알려진 바 다르게 8원에 매입할 수 있다. 이해됐습니까? 이해 안 됐습니까? 소비자들이 알고 있는 원가는 10원인데 대량 구매를 통해서 원가를 낮춰서 8원에 살 수 있다. 즉 10원보다 4원이 남았던 게 아니라 결과론적으로 6원이 남아서 더 큰 수익이 발생할 수 있을 수 있다. 이런 점을 우리는 좀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떤 원자재가 급등한다는 이야기는 그 기업이 이미 재고로 갖고 있는 원자재 때문에 이익이 증가폭이 일시적으로 아니면 중기적으로까지 일어난다. 근데 계속되면 그 기업도 오른 가격에 사했기 때문에 많이 부담이 되겠죠. 과세 배당락 피하자. 개미 하루새 3조 매도. 큰 손들이죠. 여기서 보면요, 개미가 아니에요. 진짜 뭐예요? 큰 손. 이 큰 손들이 3조 물량을 통해서. 그런데 여기서 포지션이 재밌죠. 왜 기울어진 운동장이에요? 이때 외인과 기관에는 헐값에 던진 물량을 잡는다는 거죠. 개인 투자자들이 코스피와 코스닥 양시장에 합산 3조 원을 팔아치웠다. 그러면 28일 날 팔았기 때문에 이날 받았던 물량은요, 애국인과 기관들한테는 배당을 받을 조건이 됩니다. 어제 이야기니까. 그러면 그들은 어제 양도세 회피 물량을 던졌던 물량을 저렴하게 잡아서 결국 4월 1일부터 4월 30일에 들어오는 배당을 받을 조건도 갖추게 되고, 세상이 얼마나 좋아? 반나절 만에 1년치 배당을 받게 되는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어때요? 우리가 고민해야 될 게 있죠. 양도세 피하자, 개인 3조 던졌다. 그리고 이 자금을 가지고 어때요? 해외로 가겠다. 서학개미 대열에 동참하겠다. 서학개미 대열에 동참하겠다. 저는 늘 이야기하죠. 어디가 너무 잘 나가고 있을 때 따라가는 행위. 이것은 죽음의 행위다. 결국 공사 희파를 알면 공포에 사고 희망에 파라는 말이 핵심인데 우리는 언제 삽니까? 희망에 사고 공포에 파는 사람들이 대다수입니다. 무려 90%의 사람들은 어때요? 이때 공포에 사는 게 아니라 도망가죠. 그리고 개미들은 특히 마인드셋이나 투자에 대한 훈련이 안 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희망에 파는 게 아니라 이렇게 오르고 오를 때 이때 이런 부분에서 쫓아간다는 거죠. 이런 부분에서 추격 매수를 한다는 거죠. 결국 성공으로 되려면은 공사이팔이 아니라 공사이팔이 맞는데 우리 대부분은 어떻게 한다? 공포에 팔고 있고 희망에 사는 공팔이사를 하고 있어요. 공팔이사. 이것을 벗어날 수 있어야 소수의 승자의 대열에 함정합니다. 여러분, 군인이요, 총알이 쏟아지는 곳에요, 상식적으로 뛰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수많은 훈련과 이렇게 통해서 그 총알을 피해서 숨어서 결국 적과의 교전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많은 훈련과 트레이닝이 필요합니다. 주식 투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공포가 오면요, 우리 뇌에서 편도체에서 피하고 싶은 호르몬이, 해피 본능의 호르몬이 발현돼서 이성적 판단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중요한 게 뭐예요? 공포를 공포로 보지 않는 눈, 그리고 여기서 추격 매수를 하고 싶을 때 발바닥을 바늘로 찌르든 손을 뭘 꼬집든 이 추격 매수의 욕구를 끌어내리는 힘, 이게 중요하다 안 중요하다? 무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어떤 비즈니스 모델을 할 때는요, 반드시 지금 시장의 참여자들의 온도가 어떻게 되는가, 시장의 참여자들의 온도가 지금 공포에 빠져 있는지 아니면 희망의 구간인지 그것을 잘 생각해 보시고 우리는 그 대열에서 벗어나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공부를 하고 이런 생각들을 통해서
우리가 마인드셋을 하는 거죠. 자, 여기 봐보시면 앞으로 삼성이 갈 길이 뭡니다. ICT 산업이 4.9조 달러, ITHW 소프트웨어가 2.5조 달러, 전자부품 8천억 달러, 반도체가 4,100억 달러. 자, 삼성이 그 중에서 일부를 지금 마켓 세율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자, 삼성은 앞으로 A 구간, 앞으로 B 구간, 이 C 구간으로 진출하기 위해서 무지 노력하고 있는 거죠. 그 중에 하나가 바로 파운드리 분야, 결국 시스템 반도체입니다. 지금은 메모리 반도체만 국한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삼성이 앞으로 점점 이렇게 전장 기업으로 넘어가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애플과의 경쟁도 해야 되고요. 테슬라와 경쟁도 앞으로는 왜? 더 이상 내연기관이 아닙니다. 전기차는요. 전기차는 이제 전자 제품입니다. 그 전기차로 인해서 천문학적인 시장 파이가 형성될 거거든요. 그래서 삼성이 요즘 하는 게 있죠. 자동차용 시스템 반도체 개발에 들어가서 지금 독보적인 기술력으로 지금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왜? 앞으로 수억 대가 전기차, 무인차가 될 거기 때문에 거기에 보통의 자동차에서는 50개의 반도체가 들어갔다면 지금 현재 1000개에서 2000개가 들어갈 거로 예상하고 있거든요. 그 엄청난 폭발적인 시장에 삼성전자가 주도권을 들어가기 위해서 지금 노력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삼성전자의 힘은 안 됩니다. 중견기업, 강소기업들이 함께 부품 개발을 통해서 그것들을 이뤄내야 되거든요. 우리는 그런 코스닥 기업의 그런 기업을 발굴하고 선점해서 투자했을 때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지금 말씀드린 종목은 여러분 추천 종목이 아닙니다. 바닥에서 너무 많이 올라갔습니다. 그러나 예를 들면 인포뱅크라는 종목은요. 저희가 세상이 주목되기 전부터 투자를 했었고 지금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투자 시점 대비 310%에서 320% 수익이 발생 중입니다. 이 인포뱅크가 앞으로도 조금은 오를 수 있겠지만 저희는 이 가격 되면 추천하지 않는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왜? 이미 바닥 대비 많이 올라와 있다. 인포뱅크라는 기업을 지금도 모르는 사람도 있겠지만 애플카에 들어가는 핵심 부품을 인포뱅크라는 회사가 납품을 하거든요. 그래서 애플카가 2025년도에 하겠다고 결정이 났기 때문에 그 인포뱅크는 22년도, 23년도, 24년도, 25년도 매출이 확정된 거죠. 그래서 그 회사가 선반영이 돼서 인포뱅크 기업이 올라가고 있는 겁니다. 즉 우리가 이제 관심을 가져야 게 볼까요? 그렇게 선도할 수밖에 없는 그 기업에 납품하는 회사들을 여러분들 재무제표 그리고 사업보고서 그리고 각종 전자신문을 통해서 나오는 뉴스 그리고 각 증권사 애널리스트들이 전망하는 내용들 그 내용을 보다 보면 강소기업들이 어떤 부품을 납품하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그 기업들을 미리미리 발굴해서 시장에 그 기업의 가치가 오픈되기 전에 저렴할 때 잘 주워 담아야만이 여러분의 미래가 밝아집니다. 그 기업이 잘 되면 잘 될수록 여러분이 투자한 지분의 파이는 늘어날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가야 될 길은 뭐죠? 삼성이 성장하면서 삼성은 지금까지 했던 방식으로 성장의 파이를 가져갈 겁니다. 그 삼성의 공급하고 있는 원천 기술을 갖고 있는 코스닥의 핵심 기업들을 여러분들이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부지런히 찾아보셔서 씨앗을 심게 되면 여러분들은 2023년도, 2024년도에 엄청난 1000% 이상의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그런 키를 갖게 될 것입니다. 제가 처음으로 유튜브에서 이야기하는데요. 이런 기업이 궁금하십니까? 그러면 CR인베스트에 한번 관심을 가져보십시오. 그럼 여러분들이 그 주식들을 발견하게 되실 겁니다. 오늘 빅토리 저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CR인베스트 여러분 안녕.